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네, 최근에 그 아들 국정원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다시 좀 불거졌죠. 맞습니다. 그 논란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파고들 거고요. 그 전에 저희가 가진 자료들, 그러니까 김 의원 인터뷰나 관련 기사들, 특히 최근 원내대표 경선이나 아들 채용 논란 보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김병기라는 인물 자체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 또 경력,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무려 25년 넘게 일했어요. 네, 굉장히 오래 근무했죠. 네. 본인 말로는 뭐 친구 따라 갔다가 덜컥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겠죠. 그랬겠죠, 아무래도.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신분을 철저히 숨겨야 했고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자기 명함 한 장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비밀스러운 삶은요. 그렇죠. 그게 정보기관 요원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또 국정원 인사처장까지 지냈는데 이때 좀 가슴 아픈 역할도 맡았다고 해요. 순직한 요원들 소식을 가족에게 직접 전하는 그런 일이었죠. 정말 힘든 일이었겠네요. 네, 본인 스스로도 이 경험이 자기를 인사 전문가로서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또 젊은 시절 부모님께 배운 덕승제, 그러니까 덕이 재능을 이긴다. 이걸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정치, 이렇게 공개적인 무대로 나온 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원의 어떤 정치화 때문이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점이 흥미롭네요. 네, 청취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던가 또 그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 같은 거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이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다는 거죠. 결국 국정원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든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 수집 기능하고 수사 기능에 분리하는 그런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고요. 또 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은 계속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지점은요.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정보기관으로 만들려고 개혁이 필요하다.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강화를 위한 개혁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견제 시스템이 없으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까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서 국정원을 진짜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삼선 의원이죠.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고요. 지난 총선 때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장진영 후보랑 그야말로 접전 끝에 당선됐죠. 네, 개표 막판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죠. 당내에서는 수석 사무부총장도 지냈고 지금은 원내대표 경선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좀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당내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로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 현안 챙기는데도 꽤 열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량진 수변 복합 개발이라던가 노들고가 철거, 또 기상청 부지에 대형 도서관 짓는 거 이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내걸면서 삼선은 이제 공약을 완수할 시기다 이렇게 책임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쿠키뉴스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때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해서 콘크리트 문제라던가 철도 안전 문제, 정관예우 실태 이런 걸 날카롭게 지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그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그 아들 국정원 채용 논란입니다. 이게 사실 7년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거든요. 네, 2018년이었죠. 네. 핵심은 뭐냐면 2016년에 김 의원의 부인이 당시 국정원의 2인 자격으로 꼽혔던 기조실장에게 아들 채용 관련해서 약간 항의성 전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최근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녹취록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아들이 2014년에 국정원 최종 신원조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5년, 2016년 공채에서도 계속 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인이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 확답을 달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기조실장은 약간 김 의원 아들을 염두에 둔 듯한 그런 경력직 추가 채용 계획을 언급했다는 거고요. 아, 경력직 추가 채용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통화가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경력직 채용이 진행됐고 아들은 거기에 합격했다는 거죠. 청취자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정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논란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 측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2014년에 아들이 신원조사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당시 국정원 내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부당하게 탈락했다. 이게 주장이에요. 아, 내부의 반대 세력 때문에 떨어졌다. 네. 그래서 2016년에 부인이 전화한 거는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그런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 엄마로서 항의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피해자 엄마의 항의였다. 이런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만약에 2014년 그 탈락이 정당했다면 자신은 의원직을 걸겠다. 하지만 그게 부당했다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018년에도 한번 불거졌었고 그때 국정원에서는 특혜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일부 동료 의원들은 이걸 두고 연좌제 아니냐, 아들 문제로 아버지를 공격하는 건 부당하다, 뭐 이렇게 김 의원을 감싸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걸 종합해서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정치화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외치고 정치인이 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로 그 국정원과 관련된 그것도 아들 채용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딱 서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의 어떤 국정원 개혁 의지와 이번 논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정원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경험이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국정원 비밀 요월에서 시작해서 조직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정치인이 된 김병기 의원.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고 지금은 자신의 과거와 아주 깊숙이 얽힌 그런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그 조직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을 그가 이 개인적인 도전, 이 논란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청취자님들께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이번 경험은 김 의원이 앞으로 추구하게 될 어떤 권력, 책임, 그리고 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